자, 우리 농지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공법에 있었던 건데 농지 문제, 농지 중개 많이 할 거니까 또 실무에서도 농지법은 하나 안 하라 해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것 같습니다. 공법에서도 2개 정도 나올 거고 그리고 법령에서도 하나 정도는 꼭 나온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완전 공법입니다. 특히 이제 위탁 경영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임대차 이런 거 위주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농지는 그냥 전답 과수원, 당연히 알 거고요. 자, 그 아래쪽에 이제 농지 소유를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 먼저 우리 국가가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아예 여기는 어느 정도 소유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거고입니다. 자, 국가라든지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실습용 이런 쪽으로 이제 농지를 취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제한을 안 할 거고,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주말 체험 용로 같으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여기는 취득을 하라는 겁니다. 세대원 합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이제 부부 각각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오게입니다. 여기는 전체를 합쳤을 때 바로 1,000. 그리고 또 1,000도 안 들어갑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해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상속, 상속도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이하가 될 거고, 지으면은 얼마든지 취득을 다 할 거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농, 농사 짓다가 떠난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10,000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이런 취지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법 등에서 다 봤을 거고요. 그다음 이제 뒤쪽에서 이제 협의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것. 여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도 필요 없다. 국가니까 그입니다. 야,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면적, 면적은 많이 바꿔서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자, 가로 세 번째 상한. 자, 이 정도는 이제 알려줘야지 나중에 실무할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 먼저 상속은 얼마까지라고요? 자, 농사 안 지면은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하지. 여긴 또 미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주말 체험 용농이 바로 이제 여기는 심심해서 농사 짓는 거니까 거기는 좀 적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8년 이상을 또 5년이라고 소개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8년 이상 오랫동안 농사 짓다가 농지 면제하고 연도가 똑같네요. 8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만입니다. 상속하고 그다음에 이농은 만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이 포함돼서 이하다.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은 아예 전 세대 용어입니다. 부부 각각 애들 있으면 애들까지도 모두 합쳐서 얼마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1,000이 안 들어갑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미만으로 아예 1,000도 안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사용 대차는 이제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취득, 그 자격을 증명해라입니다. 농사 지을 수 있다입니다. 전 국토의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만 뭐해라? 취득해라. 라고 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오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시구 읍면에 된다. 이것도 군이 없습니다. 군수 대신해서 읍면이 대신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처럼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문제 없는 경우는 그냥 여기 취득할 수 있다. 농지증 얻을 필요 없다. 자, 이럴 겁니다. 먼저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연할 거고요. 여기입니다. 농사 못 짓는다 그런 거 아니다. 그입니다. 상속이라든지 그리고 협의.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의논하는 거 협의니까 국가니까 믿겠죠.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 이제 법인을 합쳤을 때입니다. 합병입니다. 합병이야 여기는 큰 문제 없을 거고입니다. 그다음에 분할 그냥 쪼개는 거입니다. 공유 농지를 쪼개는 거 그냥 쪼개기만 하는 거니까 달라진 거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군수에게 이러면 안 되니까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누구에게 시구 읍면. 시구면입니다. 411페이지에 제일 꼭대기 가시면 나올 겁니다. 자, 2번. 그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경영계획서입니다. 경영계획서. 그럼 이제 농지증은 발급받겠지만 전문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다. 이런 경우는 경영계획서 필요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초등학교 등에 이제 그냥 애들 실습용 그 전문적으로 농사 짓습니까? 거기는 필요 없다.
자, 뻔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도 필요는 없겠죠, 입니다.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어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가끔씩만 가갖고 뭐 씨 뿌려놓고 그냥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이러기도 하니까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짓는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얻어와야 되는데 뭐는 필요 없다고요? 경영계획서는 필요 없다. 괜히 또 경영계획서 필요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농지증은 필요해요. 근데 뭐가 필요 없다고요?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다. 주말 체험 영농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뭐 정령 허가, 자, 허가는 이제 개인들 자,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기들 뭐 전문적으로 농사 안 지으니까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니을하고 미읍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급 요건이 이제 4명, 그러니까 4, 1. 근데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얼마래요? 이틀계입니다. 2일과 그리고 4일 이런 것들은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워낙 숫자를 많이 속이니까요. 괜히 또 경영계획서가 필요 없는데 4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 없으니까 반, 이틀, 2일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꼭 안 나온 것들이 나중에 꼭 나오더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신규 농업,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박스에 있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맡긴다, 위탁. 우리 위탁도 시험 문제는 간간히 법령에서 나왔어요. 여기입니다. 농사 못 지을 것 같으면 맡겨라. 이런 소리입니다. 먼저 가로 1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특히 이제 2번에서 저걸 또 6개월로 바꿔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맨날 숫자 바꿔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해외여행, 국외 여행 얼마라고요? 3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그럼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이미 한 3개월 만에 농사 다 엉망됐을 거고. 자, 이러니까 3개월 이상이면은 3개월도 포함합니다. 여행 간다. 그러면 맡기라는 겁니다. 옆집에다 맡기든지 여기는 위탁 경영을 할 수가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징집으로 군대 가니까 당연히 맡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예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래요. 망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러니까 맡길 수 있다. 그입니다. 그다음에 취약 그리고 선거, 질병 이런 것들은 맡길 수밖에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 숫자 나온 것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그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이제 디귿번에 이제 부상으로 거기도 이제 3개월, 그다음에 임신 중이나 분만 후에는 6개월 미만이었을 때에 맡길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이제 6번째까지는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농지 임대차도 역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약간 빌려준다는 임대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농지를 임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됐을 때입니다. 자, 임대를 하거나 사용대, 무상이 바로 사용되겠죠. 사용대 할 수가 있다. 그 사유 같은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1번, 뭐 2번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도 이제 8년 이상의 농업 경영 하다가 이농, 아까 만에서 봤던 거입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고 입니다. 자, 쭉 와서 뭐 나머지는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번째도 아까 봤었던 규정. 위탁에서도 한번 봤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11번 쪽으로 쭉 한번 내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60세 이상인 사람, 60 정도 나이 같은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아직은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기간이 5년이 넘는 초과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요건 충족됐을 때 가능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3번. 임대차 계약의 방법은 서면으로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법령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기간을 또 얼마 정도로 해야 되는지. 여기도 단기가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시험 문제 우리 법령에서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가로 3번째로 왔고요. 이제 41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도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게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서면. 여기는 뭐 구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서 쓰는 게 원칙이다. 자, 그 정도는 꼭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 이제 2번, 3번은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 우리 기간 같은 것은 우리 시험 문제 법령에서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요. 이모작을 위해서 이제 8개월 이내로 그 아래 이제 몇 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임대하거나 사용대 3년입니다. 여기는 또 농지는. 주택은 2년이나
그리고 상가는 1년이나. 근데 농지법에서 여기는 얼마라고요? 3년이 나옵니다. 사용대, 임대. 이런 것들은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단 기간이 있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3년을 꼭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고정실, 온실, 그다음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얼마라고요? 거긴 또 5년 이상이고. 자,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눈여겨서 다시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도 자주 또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3년보다 짧으면 3년을 약정. 우리 지상권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3년보다 짧으면 안 돼. 3년으로 연장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415페이지에서 이제 3번은 이때는 이제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질병이나 징집 등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은 그때만큼은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고, 뭐 군대 갔다가 2년 안 돼서 올 거니까 요럴 수로 갔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요. 그다음 이제 임대차 계약에는 조정도 가능하다라고 5번 아직은 안 내봤는데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 제목만. 그다음에 6번째 여기도 이제 묵시적 갱신이 있습니다. 기간이 다 끝나가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이제 주택에서 저기 주택임대차에서는 바로 2개월 전까지 이제 달라졌을 거고요. 아무 소리가 없다. 상가는 1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소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갱신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농지는 여기는 아까 3년이라고 했는데 여긴 또 3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3개월 전까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묵시적 갱신입니다. 여기도 1개월 그리고 2개월 이러면 너무 짧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수확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정도 된다. 아까 3년 이상인데 같은 3으로 연결됐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거기도 이제 뭐 2개월이나 6개월이나 1개월이나 막 속여볼 수 있다는 겁니다. 3개월 전까지라고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의외로 많이 안 속여봤고요. 그리고 서로 아무 소리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기간은 얼마가 될까? 뭐 3년으로 되겠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승계한 걸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저기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편면적의 강행 규정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효력이 아예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처분 명령은 이제 농사를 안 지어. 그러면 팔아라. 처분 명령이 떨어지고 처분 안 하게 되면 이행 강제금까지도 떨어집니다. 자, 금액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 1번에 이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팔아라. 안 팔면 나중에 이행 강제금까지 얻어맞고 한 5년 정도 되면은 환수가 다 됩니다. 여기는 금액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얼마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명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농사 안 지어. 그러면 팔아라. 라고 처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다음 이제 아래쪽에 쭉 한번 점검을 한번 해놓으시면 될 거고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게 되면 팔아라 1년 이내에 얘기입니다. 처분명령 1년. 저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3개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바로 417페이지에 농지의 처분 통지, 농지 소유권자한테 알려주겠다라고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처분 명령하고 이제 매수 청구, 내가 사겠다, 아예 사가라라고 청구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살 사람이 없네 그러면 진흥공사 사가세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여기 또 이제 6개월 이내가 나옵니다. 먼저 시장군수 구청장. 자, 처분 의무 기간 내에 바로 처분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지 소유권자한테 6개월 이내에 그다음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분해라 라고 처분 명령이 떨어졌다. 6개월입니다. 토지거래가는 3개월, 여기는 6개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2번 쪽에서는 매수 청구 사가라. 자, 개인들한테 못 팔겠습니다. 사가라라고 이렇게 진흥공사에다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수 청구 사가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것도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이제 무슨 가격으로 살까요?입니다. 매수 청구 받으면 무슨 가격? 공시 가격, 공시지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부담되네.
우리 농지 소유권자는 아예 다 털린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래 이제 우리 이제 뒤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그런데 그 공시 가격보다 낮게 적으면 그 가격으로도 사갈 수가 있고 저기 매수 청구하고 허가하고 똑같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점검을 좀 해놓으시고요. 뭐 여기도 뭐 융자한다는 것도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처분 명령의 유예도 가능하다. 3년간 유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봐주기도 하고 그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1번, 2번까지 한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이행강제금. 우리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거긴 자주 냈었다. 부동산 거래신고도 자주 냈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먼저 자, 동그라미 1번 쪽에서 이제 안 한다. 그랬을 때는 이행강제금 그리고 20%의 이행강제금을 간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10%, 여긴 또 20%. 농지는 5년 만에 환수돼. 자, 그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토지 가액에다가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강제하겠다 돈으로 입니다. 안 팔 수가 없다. 이런 소리 합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크게 부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뭐 문서로서 이제 통보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쪽에서도 이행강제금은 매년 한 번, 뭐 2번 그러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쪽에서도 여기도 이재기할 수 있다. 그 30일을 또 우리 법령에서도 숫자 바꿔서 허가 쪽에서도 내본 적이 있었다. 라고 언제까지 불만이 있다고 따져라. 이런 30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간 좀 넉넉하게 줄게.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미 저 앞에서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정말 많이 냈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말을 들었다. 그러면 자, 그 전까지는 걷고 받아내고 입니다. 징수하고 그리고 말을 들으면 그 후부터는 징수를 안 한다. 괜히 또 말을 들으면 그 전 거는 부가 징수 안 한다. 한다 하고 입니다. 한다. 라고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나머지는 뭐 편하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안 팔면은 끝까지 아예 받아내겠다. 이행강제금으로 받아내겠다. 그런 취지가 국가에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자, OX 문제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자, OX 문제에서 이제 자, 2번. 자, 1번은 그냥 간단하니까 자, 419페이지의 OX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 기간이 종료했을 때 30년이나 60년이나 됩니다. 그 연고자는 설치 기간 후 그리고 2년 이내 그려놨습니다. 2년 아니죠입니다. 그렇게 길게 줍니까? 1년. 그래서 형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 있습니다. 자,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이런 소리는 꼭 해볼만 합니다. 아니면 너무 짧게 6개월 그러면 X. 한 1년 정도는 기간 줄 거다. 그 이내에 철거를 하라는 겁니다. 시신은 화장 납골하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년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에 평장의 경우에도 비겁했는데 암장의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될까요? 입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토지 소유권자 알 수도 없었는데 애매해서 가만 놔뒀다 20년 개입니다. 평장의 경우에도 유골이 매장되어 있을 때는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된다가 아니라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안 되는데 된다.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소리 할 거니까 하여튼 묘지 문제는 점검을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끝에 이제 말을 바꿔보세요. 어느 게 맞나.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괜찮았고 좀 어려웠고 그입니다. 먼저 4번에 단순히 토지 소유권자의 승낙을 좀 얻었다는 겁니다. 승낙을 얻었다. 그입니다. 아까 승낙 있었는데요. 2번에 그입니다. 자, 설치 승낙을 받아서 그리고 분묘를 설치하면은 그리고 분묘의 설치자는 그입니다. 설치자는 사용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정말 꼭 맞는 것도 같죠. 그리고 문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경우는 꼭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임대차라고 할까요? 아니요, 그입니다. 무슨 권리요? 아까 동의를 받으면 분묘 기지권, 강한 물권을 취득하는 거지 사용대차처럼 채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엉뚱했습니다. 정말 이런 문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출문제 나왔었던 거 아마 저런 4번 같은 문제 형태가 가장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정말 유리 없이 어려웠다. 이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가정묘지의 분묘기지나 또는 그 시설물의 총면적은 합장의 경우는 20까지. 자, 20 아니요. 10이니까 조금 줄여라 그랬습니다. 얼마라고요? 15. 이것도 기출문제에 나왔었다. 꼭 면적하고 숫자를 바꿨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대비를 하여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 숫자를 주의하세요. 분모기준권은 판례 내용을 주의하세요.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7번 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자, 5년간 저렇게 또 5년이라고 속여본 적이 있습니다. 막 여행을 6개월로 속이지를 않나게 됩니다. 5년간 농업 경영 하다가 이제 이농에서 얼마라고요? 8년 됩니다. 농지 면제하고 똑같은 기간이다. 8년이다 됩니다. 작용하게 되면 면제 줄게. 그런 부분이니까 농지도 세금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는 8년이지 5년이 아니다 됩니다. 그리고 만제곱미터는 맞는데 여기는 5년 때문에 틀렸다.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 정도 이제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경영 부분은, 우리 경영 부분은 아예 이제 안 나올 정도로, 자, 뭐 시험 문제감이 아예 아닐 정도로 앞으로 뭐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예전에는 간간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뭐 올해도 그냥 안 낼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경영 기법. 경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법. 정말 경영에도 기법이 있을 겁니다. 자, 갑사무소는 손님이 바글바글, 우리 사무소는 손님이 오면 바로 옆집 가. 자, 이렇게 되는 게 하나의 기법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기법을 바로 잘 활용을 하세요. 고객 심리도 잘 활용하고. 자, 그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심리학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손님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도 한번 잘 한번 해보시고, 무조건 설명만 열심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대출이 안 되면은 대건 약오입니다.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참고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계약서 쓰고 중개보수 받죠. 그입니다. 먼저 우리 이제 고객의 이제 행동들이 있을 건데요. 자, 먼저 여기 이제 AIDA, 아이다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심리를 고객들은 다 갖게 될 거니까요. 하여튼 부동산이 됐건 일반 상품이 됐건 이런 과정을 건너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요 아이다의 원리,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손님이 오면요, 모든 걸 먼저 주목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나왔습니다. 냉장고가 나왔습니다.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주목을 끌기 위해서 방송에다 막 광고를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목을 좀 끌어봐야 됩니다. 어떤 물건인지, 왜 괜찮은지 셀링 포인트 파악을 해서 설명을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하게 만드셔야죠. 게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벌써 욕만 그러면 안 될 거고요. 흥미를. 자, 두 번째는 흥미만 살짝 일으키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살짝만 이렇게입니다. 너무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이면 도망가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흥미. 자, 세 번째는 이제 사려는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욕망이 없으면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그냥 흥미만 갖고 끝나버렸습니다. 중개사무소에 안 와. 오라고 해도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커피 타준다고 해도 아예 안 올 겁니다. 자, 이러니까 바로 욕망. 안 사면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욕망을 끌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셀링 포인트 중에서도 투자하면 얼마 정도 돈이 들어오나 이런 수익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나중에 계약서 사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욕망 단계까지 와야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단계, 행동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다고 하게 되면 만족 단계까지 됩니다. 만족. 사서 후회하게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샀네. 그러면 나중에는 중개사무소 절대 안 와요.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족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다의 원리 AIDA입니다. Attention, Interest, Desire하고 그다음에 액션. 행동 단계입니다. 그리고 satisfaction이라고 해서 이제 만족까지입니다. 뭐 아이다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이다의 원리만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막 잘못해 놓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했는데 옳지 않은 것은 뭐였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온 적도 있었다.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거의 나올 만한 과정이 거의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판매 과정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그림처럼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내용들만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물건이나 고객을 많이 확보를 하셔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판매 활동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물건은 많은데 손님이 없어. 자,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살 사람
파는 사람 많은데 살 사람이 없어 그러면 계약 못해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접근하는 단계. 그 접근 전에는 많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으로도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봐야지 물건을 봐야지 살 거니까 현장으로 안내. 현장으로 안내하면서도 이제 어떤 내용들을 부과시킬 건지 미리 계산을 다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생각도 해 놓으시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징 끝맺는 것을 시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계약서 씁시다. 자꾸 이제 머뭇거리고 계속 봐주면 꼭 옆에 가서 계약서 씁니다. 자, 이러니까 클로징을 시도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첫 번째 5번 정도에서는 클로징 시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가 클로징, 계약을 끝맺는 단계가 클로징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되겠죠. 설명은 별로 잘못해요. 근데 클로징은 아주 잘해야 됩니다. 바로 계약서에다가 쓰게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그냥 카드 내놓으세요. 우리는 뭐 카드 갖고 안 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예 결제를 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카드가 아니라 계약금 한 10만 원만, 20만 원만 돈을 좀 걸게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끝까지 잔금 치르겠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옆에 이제 고객의 이제 분석이나 이제 셀링 포인트, 요즘에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객도 분석을 잘 해놔야 거기 형태에 맞게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접근을 해서 클로징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안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고객의 유형 쪽으로 한번 알아보실까요? 예전에는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지금 이제 거의 잘 안 내지만, 근데 실무할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유부단형. 우유부단형은 이제 결정을 못하는 유형. 이런 유형이 바로 우유부단형입니다. 이분은 결정을 못하니까 물건을 2개만 소개해도 2년 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개를 좀 많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만 소개하고 집중적으로 그것만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도 6개월 걸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빨리 결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격을 의식한다는 가격 의식이요. 무슨 가격만 얘기하면 아주 소름 돋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왜 그 가격이 나오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물건도 비싼 얘기입니다. 1억짜리 얘기하니까 비싸네. 5천짜리 얘기해도 이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 사게 할 겁니까? 땅을 말이 안 되게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서 계약을 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만한 가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변사교형, 말이 많은 유형계입니다. 말을 막지는 말고계입니다. 자, 집에서 이제 말을 못하고 사니까 사무소 와가지고 3시간째 떠들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가만히 계시고 중개 보존 앉혀놓고 좀 어디 갔다가 오시면 좋을 겁니다. 아주 지쳐가고 쓰러져 있으면 계약하시죠. 자기도 미안하니까 계약서 쓸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침묵 방어형. 이제 여기는 또 말이 없는 유형입니다. 침묵 방어. 근데 방어하는 것은 좀 불안하다. 그리고 개업 공인주사를 못 믿겠다. 맨날 우리 개업 그러면 저거 사기꾼 해서 뭐 말만 하면 사기꾼, 또 말을 잘하니까 사기꾼.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의심을 많이 할 거니까 의심을 좀 안 하게, 의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자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면서 이건 기사다. 그리고 방송이다 라고 하게 되면 좀 믿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을 못 믿는다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이제 자신과잉형. 모든 면에서 자신이 너무 넘치는 유형계입니다. 이런 유형은 이제 본인이 끌고 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과잉형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결정이 돼요. 우리가 절대 끌고 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사 긍정형은 모든 걸 다 좋대요. 1억짜리도 좋고 5억짜리도 좋고 10억짜리도 좋고 이제 100억짜리도 그냥 좋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가격이 돈이 또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만 아파요. 결정 못 해요. 그입니다. 자, 1억짜리 갖고 있는데 10억을 사겠습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자, 7번째가 자기 현시형은 좀 잘난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현시형. 자, 이 사람도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저기가 더 잘난 척하니까 입니다. 사무소 와가지고 그냥 이거저거 막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뭐 좀 조금 알면서 그냥 난리치는 형.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자료를 가지고 좀 설득을 해서 계약을 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은 아예 밑으로 볼 거니까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8번째가 이제 자기 과장형 계획입니다. 뭐 에쿠스타나 몰고 와가지고 그냥 별 쇼를 다 하는 유형. 뭐 외제차 하나 끌고 와가지고 아주 자랑을 많이 하시는 유형. 과장 부분을 잘 역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만한 집에 뭔 3억짜리냐고 30억짜리 하나 사시죠. 그럼 이제 자랑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달러 빚이라도 얻어오겠죠. 그래서 그 과장 부분을 잘 역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서 쓰시죠. 입니다. 그다음 널리명은 이제 살 생각도 없고요. 살 돈도 없고 개업공사를 널리러 다니는 유형이 바로 이제 널리명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발이 워낙 넓다 보니까요. 좀 섭섭하게 하지 마시고 좀 대접을 좀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 집 갔더니 커피 한 잔 없대, 물도 없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네방네 다 떠들어야 됩니다. 근데 또 잘해주면 또 손님 다 끌고 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426페이지, 뭐, 여기도 뭐 나올 만한 건 아예 없습니다. 개론 문제, 막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인 측면에서 셀링 포인트. 그걸 잘 찾아야 설득할 수 있을 거고요.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파트는 또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 택지는 어떤 특징이 있고, 단독주택은 어떤 특징이 있나. 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을 때는 단독주택인데 공동으로 연결하고 공동주택인데 단독으로 연결하고 그입니다. 무슨 단독주택에다가 여러 세대수 이런 말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한 집인데 그입니다. 또 공동주택에다가 여기는 뭐 또 개인의 사생활 이런 소리 하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단독주택이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예전에 조금 좀 내봤었고요. 그 다음 이제 가상의 뭐 특징 분석이라든지 5분의 불만 처리 설득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불만 있을 수밖에 없을 건데 설득을 잘해서 잘 넘어가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클로징도 요즘에는 거의 문제감은 아니고요. 429페이지가 이제 끝을 맺는다 클로징. 우리가 이제 끝을 맺는 클로징도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하시면은 중개사무소가 잘 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클로징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끊어 맺는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게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그 기법에 이제 참고만 보시고요. 뭐 설명이 틀린 것은 이 정도로 예전에는 좀 냈었다. 지금 이제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먼저 점진적인 확인법은 하나씩 결정하는 게 바로 점진적인 확인법.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죠입니다. 그리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괜히 어려운 거 막 돈부터 이러면 벌써 안 돼 해갖고 안 해 그입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간단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얘기하면서 저 마지막에 제일 결정이 어려운 거 그걸 나중에 두면은 계약하기가 좀 쉬울 거라는 겁니다. 점진적인 확인법. 그다음 이제 계약 전제법은 정말 우리가 많이 써봐야 됩니다. 계약된 것처럼 도배 날짜 언제 할까요? 이사는 언제 나를까요? 그다음 등기는 언제 할까요? 잔금은 언제 치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계약을 전제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은 아주 괜찮다입니다. 머뭇거리다가 계약서에다가 사인하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부분 선결법. 먼저 결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지. 그걸 결정을 못하게 되면 계약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다. 부분 선결법. 그다음 이제 장단 비교법은 장점 그리고 단점을 비교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A 물건은 무슨 장점 단점이 있고 B 물건은 무슨 장점 단점이 있고 입니다. 그래서 이제 A 물건 할 건지 B 물건을 할 건지 어느 쪽에 좀 치중은 좀 해줘야 될 겁니다. 장단을 비교하는 방법, 그 비교를 통해서 A 물건이 왜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 상대가 없으면 결정도 어려워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결과 강조법은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그다음에 자, 왜 이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결과 강조법입니다. 자, 주식보다는 과거의 부동산의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지 말고 부동산 갑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결과 강조법입니다. 자, 반대입니다. 만족 강조법은 만족은 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했을 때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만족 강조법이다. 시점이 과거냐, 시점이 미래냐, 장래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써먹을 수 있을 정도는 되고, 그다음 이제 자, 뒤쪽에 이제 430페이지에서 이제 경영의 바로 이제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도 뭐 예전에는 좀 냈었는데 지금은 잘 안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개업 경영 자체가 순수익은 고정돼 있나, 부동산 시장은 유동적인가, 고정적인가, 이런 소리입니다. 내용 보지 마시고 이제 옆에다가 반대되는 말만 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뭐 무죄감은 아니다. 그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경영관리 이론 자체가 정말 너무 없어요. 그입니다. 풍부하다가 아니라 빈곤하다. 1번 옆에는 풍부 X 써놓기 마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누가 살지, 누가 팔지 아예 알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공급자는 고정적이지 않고 비고정성, 그다음에 노출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소모되는 거는 부동산은 아니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빗자만 다 빼면 이상한 소리고, 그다음에 고객 의사 결정은 아주 유동적입니다. 산다고 하더니 안 사, 안 산다고 하더니 또 다시 사.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정성이 아니다 라고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고요? 정말 복잡합니다. 복잡하면서도 다양하다. 단순 그러면 X 기하셔야 됩니다. 중개업무는 다양하고요. 뭐 단순하다 그거는 X고입니다. 정말 여기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객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토지라든지 건물의 내용도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종업원 관리도 잘해야 되죠. 그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인사관리 비중 자체가 좀 여기는 크다는 쪽으로 해야지 과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뭐 땅만 본다고 여기는 적다, 과소라고 하면 X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과 통제는 여기는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곤란해. 용이성이 아니라 곤란성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수익은 유동적이죠. 입니다. 자, 비수기가 있고 또 성수기가 있고, 이사철이 많은 봄하고 가을은 수입이 좀 많이 생길 거고, 뭐 한여름, 한겨울 이럴 때는 사람도 잘 안 다닐 거니까 순수익은 좀 줄어들 거고 라고 해서 수익이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월급쟁이가 아니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개업의 이제 경영 전략에서 창업기, 우리 창업기는 망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해서 좀 안정적인, 장소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고, 고객도 좀 많은 고객입니다. 권리금도 좀 많은 금액을 주고 들어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발전기는 어느 정도 영업을 했다,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했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광고도 막 해야 되고, 이제 손님 많이 와도 계약서 막 쓸 수 있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433페이지는 확대기는 영업이 아예 물을 익었습니다. 막 10년 넘고 20년 넘고 돈을 벌어도 신속 효율적으로 아주 빨리빨리, 이런 부분이 바로 확대기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광고가 이제 우리 중개 광고도 여기도 이제 많이 또 필요할 수가 있을 거니까 광고, 뭐 DM 광고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의 바로 광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저기는 아주 오래전, 뭐 지금 최근에는 아예 나온 적이 거의 없을 정도고, 한 15회, 14회 막 이 정도에나 조금 나오고, 지금은 아예 그냥 거의 15년 넘게 아예 나오지를 않고 있다. 앞으로도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이제 OX 문제에서 이제 3번만, 435페이지에 3번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3번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은 돈입니다. 이게 경제적일까요? 기술적일까요? 법률적일까요? 입니다. 임료 수준의 적정성, 이런 것도 정리 안 해놓으시면 개론에 다 나왔을 건데, 입니다. 기술적? 아닙니다. 건축 공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는 기술적입니다. 아니면 동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술적인 측면의 셀링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거 아니다. 경제적이다. 돈하고 관련되잖아요. 입니다. 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번 시간은 뭐 특별하게 뭐 나올 만한 것들은 거의 없을 정도 편안하게 한번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